네가 그 애를 버렸잖아. 난 그를 위로했어.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진짜 봄인 것 같아요. 밖에 햇살도 가득하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꽃도 조금씩 피는 걸 보니까 봄이 다가온 것 같은데 이 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만 같이 하게 된다는 게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재미있게 강의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네. 이번 시간, 네, 썸네일이 점점 발전하고 있죠.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조금 살펴볼게요. 날씨의 변화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뭘 했었냐면 그때는 기압, 그 다음에 기단, 전선, 그 다음에 온대 저기압, 그 다음에 일기예보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사실 가장 복합적인 거는 이 온대 저기압이고요. 이 온대 저기압 모양만 간단하게 본다면 이렇게 저기압 중심이 있고 이렇게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을 같이 갖고 있다더라. 그래서 얘에서 저기압이니까 바람이 이렇게 반시계로 불어든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사실 다 복합적인 얘기죠. 요거를 이제 일기도로 나타낼 것이냐 아니면 날씨 영상으로 나타낼 것이냐 우리가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얘네들을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게 키포인트였습니다. 꼭 다시 복습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엔 뭘 할 거냐? 네, 태풍입니다. 태풍과 날씨입니다. 여기도 역시 포인트는 날씨 변화예요. 태풍이 오므로써 날씨가 어떡하냐? 자, 태풍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태풍 다 경험해 보셨죠? 선생님이 고등학생 때 태풍 그때 뭐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2010년이었어요. 네, 2010년에 태풍 매미였나? 네, 하여튼 그게 와서 9월 모의평가 때 막 전전 나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 바람도 엄청 심하게 불어서 선생님 친구네 집은 유리창도 와장창 깨지고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태풍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살펴볼 건데 여기도 핵심 포인트는 역시나 이 태풍이 우리가 있는 날씨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니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럼 태풍 도대체 뭐냐? 네, 여러분들 이 학습지를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학습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공지사항과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어요. 요거를 토대로 보시면 되는데 자, 태풍이란 뭐냐? 태풍의 원래 큰 개념이자 이름은 뭐냐면 열대 저기압입니다. 얘도 역시나 뭐냐면 저기압이네요. 기압은 기압인데 주변보다 어떤 거? 기압이 낮은 애. 그러니까 얘도 역시 뭐가 해당이 될 거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들이 모여들고 있고 그 다음에 상승기류가 매우 강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태풍의 다른 이름 열대저기압. 그럼 얘는 왜 열대저기압이라고 하냐? 생성되는 곳이 열대지방이에요. 어디? 네, 열대지방. 우리 프린트물을 보시면 5도에서 25도 사이라고 되어 있죠.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 이 저기압이 커다랗게 생기는 걸 우리는 태풍, 열대저기압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엄청 크죠?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 보기 위해서는 위성사진으로밖에 못 봐요. 네, 크기가 대충 어느 정도냐면 가로로 500km, 세로로 한 8에서 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풍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최대 풍속이 17m/s, 17m 하면 사람도 흔들흔들 할 수 있는, 나무들이 흔들흔들 하고 있는 그런 범위를 얘기하는데 그만큼 강한 바람과 상승기류니까 뭘 동반해요? 네, 구름, 즉 비를 동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에너지원이 있겠죠. 얘도 역시 열대 지방에서 생기니까 에너지원이 있을 텐데, 자, 우리 열대 지방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구가 이렇게 크게 있겠죠. 여기가 적도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30도, 60도인데 우리나라가 어디 있냐면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어요. 네, 우리나라 여기 37.5도가 서울의 위도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이것보다 훨씬 아래, 즉 요 부분,
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떨까요? 매우 뜨겁고 덥다는 얘기입니다. 네, 뜨거워요. 매우 핫하다. 네, 매우 핫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증발을 잘 시킵니다. 증발을 아주 잘 시켜요. 증발을 아주 잘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있는 바닷물들이 증발을 하네요. 자, 증발을 해요. 자, 증발을 했어요. 그럼 증발을 한다는 건 열을 흡수하죠. 네, 열을 흡수했었어요. 원래 흡수해서 올라왔는데 얘가 지금 뭐 한 거야? 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얘네들이 다 같이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네. 너무 뜨거우니까. 아, 뜨거워 위로 올라가. 자, 그럼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네. 뭐가 생기는 거야? 상승 기류가 계속해서 조금씩 생겨나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얘가 팽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 팽창을 하네. 뭐가 여기에서 증발한 이 물방울들이 증발해서 물방울 수증기가 됐어. 그래서 뜨거워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뭐 하는 거야? 이번에 주변에 기압이 떨어져 버리니까 내가 팽창을 해버린다는 거지. 팽창을 했다니까 뭐가 돼요? 네, 응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응결이 됐다라는 건 수증기가 물로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수증기가 다시 한번 물로 바뀌었다는 거야. 수증기가 물로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이때는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할까요? 그쵸? 열 에너지를 주변에 줍니다. 주변에 열 에너지를 주게 돼요. 열 에너지가 주변으로 줘요. 자, 그럼 열 에너지가 저쪽 위쪽에서 주변에 줘버렸네? 원래 온도가 낮았는데 네? 수증기들이 올라오면서 응결을 해서 열을 줘버렸어. 그럼 거기도 뭐 하는 거야? 거기도 뜨거워진다는 거야. 거기도 데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주변도 똑같이 데펴지는 거야. 원래도 더운 지역이었는데 얘네들이 너무 많은 양이 증발해서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응결해서 구름 상승기류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주변도 뜨겁게 데워버린다더라.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주변도 더 증발을 잘하는 거죠. 그럼 상승기류가 계속해서 강하게 생성이 되겠네요? 증발하면 왜 뜨거우니까 증발해서 머무는 게 아니라 얘들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야.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주변에도 계속해서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게 뭘 유발시키냐면 상승기류를 아주 강화시킨다는 거죠. 요게 핵심이야. 이 수문열 잠열 때문에 상승기류가 너무나도 크게 강화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이 그림을 볼게요. 상승기류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중심부의 공기는 어때요? 공기가 점점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여기가 저기압 상태가 되는 거야. 저기압 상태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공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모여들어요.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강하게 모여드는 거죠. 왜? 상승기류가 너무 강하거든, 중심부에. 선생님, 다른 곳도 똑같이 네, 근데 얘네들이 균일하게 다 강하게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저기압이 되고 반시계로 모여든다라 그러면서 얘가 회전력을 갖게 되죠. 우와, 이러면서 어마무시한 500km, 세로는 높이는 8에서 10km짜리의 어마무시한 구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빠르게 모여들고 있으니 바람도 강하겠죠. 그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잡열이라고 하는 응결에서 나오는 열을 수문열, 잡열이라고 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수문열, 잡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온대 저기압일 때는 뭐가 에너지원이었냐면 위치의 에너지의 감소가 에너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따뜻한 거 차가운 게 만나면서 하나가 위로 하나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 위치 에너지의 변화로 운동 에너지가 생겨서 움직였던 앤 거거든요. 근데 얘는요, 그게 아니라 수문열, 이 잡열, 열에 대한 것들 자체가 에너지원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 한번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구조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500km, 여기가 8에서 10km 정도 되고 구름들이 모여드는데, 자, 당연히 이 강하게 상승기류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요곳이 가장 제일 공기들이 막 해서 구름들이 많이 올라갔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여기 중심부에 조금 멀어질수록 조금씩 상승기류가 약해지겠죠? 조금씩 약해지니까 여기는 구름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기들이 조금 덜 떠있는 상태, 여기는 엄청 떠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는 것도 어디가 가장 강할 거야? 이 저기압 중심이 가장 강할 거야. 그러니까 이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은 어떻게 될까요? 이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은 낮아지고 풍속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중심부로 갈수록, 이 중심부로 갈수록 그렇게 되는 구조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학습지에도 그렇게 같이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당연히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얘예요. 얘 두 번째 별표. 자, 태풍의 눈이라는 게 또 존재하게 됩니다. 태풍의 눈. 자, 태풍의 눈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중심부입니다.
어디라고요? 네, 중심부. 자, 중심이요. 딱 중심. 여기. 자, 이 한가운데. 아까 뭐 있다 그랬죠? 저기압이 있다고 했어요. 와, 선생님 저기압 무조건 상승 기류 비 많이 와요. 근데 얘는요, 특징이 맑아요. 이게 뭔 개소리야. 그죠? 선생님 저기압이라며요. 상승 기류가 강하게 있는 곳이라며요. 근데 얘는 왜 맑아요? 그럼 저긴 고기압인가요? 아니요. 저기압 그대로인데 맑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약한 하강 기류가 존재하거든요. 이건 또 뭔 개소리입니까? 태풍의 눈. 자, 일단 기억하세요. 태풍의 눈에 약한 하강 기류가 존재합니다. 중심부에. 그렇기 때문에 여긴 상대적으로 구름이 없고 맑습니다. 자, 그럼 이 원리를 설명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소리가 없어요. 이거 뭐냐면 커피 타는 영상이죠. 막 휘젓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막 휘젓고 있어요. 자, 지금 놓쳤네. 네. 막 휘젓고 있어요. 지금. 자, 어때요? 어땠냐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물을 부었죠. 자, 물을 부어서 얘를 막 휘저었더니 이 중심부가 어떻게 되면 밑으로 들어가는 거 보여요? 이 바깥에는 위로 올라가고 중심부가 밑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요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상승기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거의 반작용으로 뭐가 생기냐면 이 가운데에 하강기류가 생긴 거예요. 알겠습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상승기류가 너무 강하니까 반작용으로 하강기류가 생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저기압이 맞아요. 얘를 태풍이라고 봤을 때 얘는 저기압이 맞는데 저기압인데 상승기류가 너무 세잖아. 너무 세니까 반작용으로 하강기류가 생긴다더라. 그래서 태풍의 눈은 하강기류가 존재한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심심하시면 돌려보세요. 자기 아니면 물병을 돌려보세요. 가운데로 이렇게 쫙 토네이도 같은 거. 네, 위에 상승기류 가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쫙 내려오죠. 구름들이. 이런 것들 다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태풍의 눈은 맑지만 무조건 저기압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 그림을 좀 같이 간단하게만 보면 진짜 중요한데 기압과 풍속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얘는 태풍 자체예요. 얘는 태풍 자체인데 이 태풍 자체적인 얘기가 결국은 관측소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관측소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관측소에도 그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얘를 먼저 보시면 자, 중심부. 여기가 중심이죠. 중심으로부터 거리니까 여기가 중심부예요. 자, 중심은 무슨 기압? 무조건 저기압. 왜냐하면 이 태풍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기압이라고? 저기압이라고. 잊지 말자고. 저기압이라고. 자, 기압이 낮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는 그래프를 보이게 되죠. 근데 풍속을 볼게요. 자, 중심으로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풍속이 엄청 세지다가 갑자기 어디서 이 태풍의 눈에서 풍속이 확 다운되는 거 보여요? 왜? 아까 말했잖아. 여기는 약한 뭐가 존재해? 하강기류가 존재한다고. 여기에 약한 하강기류가 존재해. 그러니까 막 휘몰아 치던데 이거의 반작용으로 가운데는 오히려 평온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 자, 그럼 요거를 관측소로 적용을 시켜보면 이러한 태풍이 나한테 다가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태풍이 나한테 다가와. 이렇게 다가올 때 이 태풍이 여기가 태풍의 중심이야. 중심이 나한테 다가오면 관측소 중심기압 어떻게 돼? 떨어지겠지. 그리고 나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돼? 관측소 중심기압 올라가겠지. 자, 그러면 풍속의 입장에서 이게 태풍이 나한테 와. 나한테 오면 풍속 어떻게 돼? 이 중심이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니까 빨라지다가 만약에 중심 속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면 풍속이 갑자기 확 뚝 떨어질 것이고 그게 아니고 나를 스쳐서 지나갔다면 풍속이 강해지다가 약해지겠죠. 오케이?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중요한 얘기입니다. 태풍의 생성과 이동입니다. 사실 실제로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은 요 파트입니다. 실제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 요 파트인데 앞에 내용이 복합적으로 나오니까 꼭 같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얘는 뭐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면 생성되는 것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정의가 어디에서 생기는 거였지? 기억하는 사람? 네, 어디였냐면 바로 5도에서 25도였어요. 5도에서 25도. 즉
요 사이에서 태풍들이 주로 생성이 됩니다. 물론 예외로 한 요 정도쯤에서 생성되는 애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예외고 일반적으로 다 이쪽에서 생성이 돼요. 그럼 여기서 생성이 된 애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뜨겁게 가열돼서 응결열이 자멸, 수문열 얘네들이 나오면서 강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생성이 된다는 얘기가 프린트물에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성은 그렇게 되고 이동은 어떻게 할 거냐인데 여기서 도대체 생긴 애들이 우리나라까지 어떻게 올라오냐, 그렇게 강해서 왜 시험을 못 칠 정도까지 만들어 버리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다시 한번 이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네, 지구입니다. 지구인데 우리 대기대순환 했던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적도에서 30도 사이에 무슨 풍 부시죠? 네, 무슨 풍 불어요? 무역풍, 즉 편동풍이 이렇게 불죠.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는 편서풍이 불죠. 자, 여기 무역풍, 편서풍이 불죠. 그 위에는요 극동풍이 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복습을 해라는 얘기인데 무역풍, 편서풍입니다. 자, 그러면 5도에서 25도는 어디에 포함이 되나요? 이 무역풍 때에 포함이 되죠. 무역풍 때. 자, 무역풍 때에 포함이 돼요. 그럼 얘는 막 생겼어요. 이 무역풍, 대기 대순환, 지구 전체적인 순환에 의해서 이 무역풍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받아요. 그러니까 태풍이 여기서 생성이 됐다면 이 무역풍 영향을 받고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으로. 선생님, 저 바람 따라가면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엔 뭐가 또 버팅기고 있냐면 네, 고기압 같은 기단들, 적도기단, 북태평양 기단 얘네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주로 언제 생겨요? 우리나라 7, 8월인 여름에 생겨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세력이 엄청나게 커진 거야. 그러니까 무역풍 때문에 일로 밀려가고 난 내려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기단들이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긴 태풍이 어떻게 돼요?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자,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생성이 돼서 어떻게 돼요? 위쪽으로 올라가죠. 왼쪽 대각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좋아, 아싸라비오 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30도 부근이 됐더니 이번에 지구 전체적인 순환에서 미는 바람이 뭘로 바뀌어요? 편서풍으로 바뀌죠. 편서풍으로. 네, 편서풍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편서풍은 지금 일로 불죠. 그러니까 오른쪽 대각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시베리아 고기압 있고 여기 오츠크인데 그때 당시면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하냐면 여기서 소멸해요. 자, 방향 다시 한번. 0도에서 30도 사이 무슨 풍? 무역풍을 받으니까 이쪽. 그 다음에 30도를 기준으로 어떻게? 편서풍을 받으니까 이쪽.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역풍의 영역과 편서풍의 영역을 나눠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기압의 배치에 따른 영향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30도. 네. 30도를 기억하시면 무역풍과 편서풍 때문에 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얘네들이 단순히 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올라오죠. 편서풍이. 이때에 이 태풍 자체적인 또 그 바람의 방향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요건 이제 이동하는 경로고요. 얘네들이 이동을 하는데 이 태풍 자체는 뭐 하고 있어요? 얘 무슨 기압? 잊지 말자, 저기압. 이거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가속이 되는 부분이 있고 감속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동 방향하고 겹치는 쪽, 즉 이쪽은 뭐예요? 가속이 될 거고 반대편은 감속이 될 거야. 이러니 이거를 좀 확대해서 그런 게 이거예요. 자, 보시면 이동 경로는 이겁니다. 자, 얘 무슨 기압? 저기압. 그러니까 무슨 방향? 잊지 마. 반시계 방향. 이 태풍 자체가 반시계 방향이에요. 자,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이 왼쪽 위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람은 이렇게 불어요. 자, 그럼 얘는 이동 경로랑 어때요? 이동 경로랑 일치하죠. 반대편은요? 불일치하죠. 자, 바람 내가 가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더 같은 방향으로 밀어줘요. 어떻게 돼요? 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뭐 하는 데냐면 가속되는 데예요. 반대편은요? 내가 가고 있는데 누가 자꾸 반대로 못 가게 밀어요. 자, 여기는 감속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자, 그럼 위쪽도 볼게요. 편서풍 때. 자, 이동 경로가 이렇게 되죠? 그때도 이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뭐예요? 여기는 가속이 되고 있고 반대편은 감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이게 중요해.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위험 반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왼쪽은 안전 반원이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오른쪽은 위험 반원, 왼쪽은 안전 반원이라고 명명합니다. 자, 다시 이쪽. 지금 빗금친 이쪽을 뭐라 그래? 위험 반원. 반대편은 안전 반원. 자, 그럼 피해 어디가 더 클까요? 당연히 이 오른쪽의 위험 반원의 피해가 훨씬 큽니다. 바람이 훨씬 많이 불겠죠. 그럼 바람이 많이 분다는 건 그만큼 요 가운데로 몰려들게 하는 것도 많겠죠? 그러니까 구름도 생성이 잘 돼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기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 반원, 안전 반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게 쉬운데 이제가 진짜예요. 이제부터가 진짜.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나한테 오는 게 중요한 거죠. 이 태풍이. 나한테 태풍이 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내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기 나. 쫄라맨으로 그릴까요? 네. 자, 내가 여기 있는데 태풍이 여기서 발생을 해서 나한테 요렇게 가겠대요. 얘가 태풍이에요. 태풍이 발생해서 요렇게 지나가겠대요. 자, 그랬을 때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날씨 무엇? 이렇게 되는 거야. 날씨 무엇? 자, 그러면 일단 당연히 태풍이 나한테 가까이 오면 날씨, 우리가 주로 기온이나 바람이나 뭐 강수를 얘기하는데 강수 어때요? 네, 나한테 가까이 오면 당연히 비 와요.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는 사실. 온도 어떻게 돼? 비 오니까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면 이 날씨 중에서도 요거예요. 관측소에서의 풍향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야. 관측소에서의 풍향 변화가. 요 얘기를 꺼낸 게 뭐냐면, 자, 위험 반원과 안전 반원. 얘에 따라서 풍향 변화가 다르다는 거야. 자, 볼까요? 자, 내가 여기 있어요. 자, 얘 자체 무슨 방향 지금? 얘 자체, 반시계. 자,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거 그릴게요. 이렇게. 자, 반시계. 그럼 내가 있는 곳에서 이 태풍 영향권이라고 했을 때 나는 이 태풍 중에 이 위에 있는 바람의 영향을 받을까? 아래에 있는 걸 받을까요? 반대편에 있는 걸 받기 힘들겠죠. 여기에 있는 걸 받겠죠. 즉, 나는 지금 이 태풍에 대해서 이 바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얘가 진행해서 여기로 왔네? 자, 여기서도 반시계를 그릴게요. 반시계 그린 건 여러분 마음대로 그리세요. 이때도, 자, 나한테 가까운 애의 바람의 영향을 받겠죠. 바로 요 바람. 맞나요? 자, 그럼 여기는요. 얘도 반시계. 그냥 편하게 이렇게 그릴까요? 나한테 가까운 요쪽 방향의 바람의 영향을 받겠죠. 오케이? 자, 그럼 순서대로 보면 처음에 요 바람이 불죠? 요렇게 생긴 바람. 자, 이게 1번. 자, 두 번째는요. 요렇게 생긴 바람이 불죠?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요렇게 바뀌죠. 즉, 1, 2, 3. 자, 무슨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시계가 째깍째깍 하는, 네. 시계 방향.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동 경로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위험 반원에 있죠. 요게 중요합니다. 위험 반원일 때 풍향은 시계 방향. 오이시. 네,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이시. 오른쪽 위험 반원 시계 방향. 오이시. 네, 그렇게. 자, 그럼 반대로.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쫄라맨이 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을 때 우리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검은색으로 할까요? 여기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네, 여기에 있을 때. 네, 자, 이번엔 이렇게 쫄라맨이 왼쪽, 이동 경로 왼쪽. 무슨 반원? 안전 반원이죠. 네, 여기 위험. 여기 안전. 안전일 때, 자, 보시면 태풍이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세 개만 그려보죠. 그랬을 때 얘는 다 무슨 방향으로 돌고 있죠? 네, 반시계로 돌고 있습니다. 반시계로. 자, 그랬을 때 나랑 가장 가까운 바람, 나한테 영향을 주는 가장 가까운 바람은 요 방향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일로 왔을 때는 나한테 가장 가까운 거 요 바람, 요 방향이죠. 얘는요. 요 방향이죠. 자, 얘도 순서를 매겨볼까요? 자, 처음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자, 얘는 무슨 쪽이에요?
시계가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이죠. 안전반원일 땐 뭐? 반시계예요. 오케이? 자, 다시 얘를 정리해서 좀 써드릴게요. 자, 이동 경로에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걸 우린 뭐라고 한다?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있을 때 위험 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건요, 안전 반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얘네들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 피해가 크다 작다 뭐 다 좋아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관측소에서의 풍향 변화입니다. 관측소에서의 풍향이, 자, 얘는 어떻게 변한다고요? 시계 방향. 얘는요, 풍향이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변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게 OEC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까꿍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동 경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간다고 외우셔도 돼요. 어쨌든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왜 외우라 그러면 이동 경로에 대해서 오른쪽 왼쪽을 구별하기에 가장 좋은 게 누구? 풍향이기 때문이다. 네. 됐나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적용을 좀 해보면 이런 식인 거죠. 볼라벤을 볼게요. 네, 이 볼라벤이라는 애가 나한테 이렇게 지나가요. 자, 우리나라가 이동 경로의 어디 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때 위험 반원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위험 반원이었으니까 우리나라 지역의 대부분의 곳들은 풍향이 뭘로 바뀌었을 거야? 네,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을 거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삼바일 때는요, 삼바는 이렇게 지나갔네요. 그럼 요 왼쪽은 안전반원, 여기는 오른쪽이니까 경상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안전반원,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거야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태풍이 갖는 의미가 뭐냐. 자, 강한 강수를 비롯해서 강한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피해들을 일으킵니다. 네, 여러 가지 피해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요 피해들 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네, 가뭄을 해결하거나 해수를 혼합해서 오염 해소를 돕기도 합니다. 다 뒤집어 엎어 놓거든요. 네, 다 뒤집어 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동시에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진짜 중요한 의미는 요거죠. 에너지를 옮겨준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래서 저위도에 있던 에너지가 많은 걸 고위도로 옮겨줘서 이 균형을 맞춰준다더라. 이런 것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태풍과 날씨에 대한 얘기고요.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태풍도 저기압이다. 중요한 키 단어만 써놨습니다. 네, 저기압이라는 거. 반시기에 이런 얘기 다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강한 상승 기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부에 반작용으로 뭐가 있다더라? 하강 기류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맑은 날씨가 좀 유지될 때가 있고요. 생성, 열대지방 5도에서 25도. 적도는 아닙니다. 네, 적도는 아니에요. 적도에는 전향력이 없기 때문에 회전력을 더 강하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동 경로에 따라서 우리가 안전방어인지 위험방어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뭐 갖고 따져라? 풍향 갖고 따져라 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걸 토대로 이제 날씨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다시 한번 앞에 보시면서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태풍과 날씨 파트였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태풍과 날씨 실제 문제 적용하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꼭 받으셔서 뒤에 6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